지금 당장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스치듯 보지 말고 제대로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지금부터 몇 분 동안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심장내과 의사들이 매일 임상에서 목격하지만 환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시간을 거의 내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손톱은 지금까지 조용히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이 어떤 상태인지 기록해 왔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민입니다. 오랫동안 60세 이상 성인들의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일해왔고 진료실에서 너무나 자주 마주치는 안타까운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겪고 나서야 병원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 경고 신호는 이미 손톱에 쓰여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 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어떤 경우는 몇 년 전부터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1초면 끝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한 분들께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는 나이와 함께 가족 중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겪으신 분이 있는지 꼭 적어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에 다룰 주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지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증상이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하거든요. 이 매트릭스는 각 손톱 밑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있는 세포들은 혈류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혈관, 즉 손톱 밑을 흐르는 모세혈관이 이 세포들의 영양분을 공급하거든요. 이 혈관들이 너무나 가늘고 섬세하기 때문에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스트레스 신호를 보내는 곳이 바로 이 손톱 밑 모세혈관입니다. 손톱을 여러분 몸이 매일같이 조용히 돌리고 있는 실시간 모니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그런 예비력이 줄어듭니다. 경고 신호가 더 일찍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신호가 가장 먼저 표면으로 올라오는 곳이 바로 손톱인 경우가 많습니다. 15분짜리 짧은 진료 시간에 모든 걸 다 살필 순 없습니다. 손톱 검사는 뭔가 아주 확실하게 눈에 띄는 이상이 있지 않은 이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이죠. 이 정보는 의학 연구에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정보가 가장 필요한 집에 계신 일반인에게는 절대 전달되지 않아요. 첫 번째 신호, 테리네일, Terry's Nails. 첫 번째 신호는 테리네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텐데요. 한번 알면 모든 사람의 손을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테리네일은 손톱 전체가 불투명한 흰색이나 아주 창백한 색으로 변합니다. 마치 서리가 낀 유리창 같달까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손톱 끝부분에 좁고 가느다란 분홍색 또는 붉은색 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통 불과 몇 밀리미터 정도입니다. 이 끝부분의 붉은 띠가 바로 보통의 창백한 손톱과 테리네일을 구분짓는 핵심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심혈관계 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테리네일은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당뇨병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테리네일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무려 6배 이상 높았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게다가 테리네일과 관련된 모든 질환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만난 한 환자분, 김철수 어르신이라고 할게요. 71세에 별다른 호소 없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고 느꼈지만 평소보다 좀 더 쉽게 피곤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진찰 중에 손톱이 유난히 창백하고 특징적인 끝부분의 붉은 띠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고 심장 초음파 검사를 권해드렸는데 결과는 초기 심부전이었어요. 아무런 뚜렷한 증상 없이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대화의 시작은 바로 손톱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린지 네일, Lindsay's Nails. 두 번째 신호는 린지 네일이라고 합니다. 반쪽 손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모양이 아주 특징적이어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만 알면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손톱이 두 개의 뚜렷한 영역으로 나뉩니다. 손톱 밑부분, 큐티클 쪽반은 흰색 또는 아주 창백합니다. 반면 손톱 끝부분 쪽반은 갈색 또는 젓갈색을 띠죠. 두 영역의 경계선은 대개 매우 선명하고 뚜렷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린지 네일은 심부전 및 간경변과 관련이 있으며 신체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순환기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리네일과 린지 네일 모두 손톱 바탕색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둘 다 혈액이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조직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달하고 영양을 공급하는지를 반영합니다.
손가락 끝까지의 혈액순환이 장기간 손상되면 손톱바닥은 정상적인 건강한 분홍색을 잃고 대신 이런 변형된 패턴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두 신호 모두 특별한 장비 없이 보통의 햇빛 아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자연광이 잘 드는 곳에 대고 각 손톱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30초도 안 걸려서 두 가지 신호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아직 생생할 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호, 머키 라인, 머커스 라인즈. 세 번째 신호는 머키 라인이라고 합니다. 손톱 바닥에 있는 반달 모양의 창백한 부위, 루눌라와 평행하게 손톱 전체를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수평 흰색 선이 나타납니다. 머키 라인은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올라와 있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눈으로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만져서는 전혀 느낄 수 없어요. 이 점이 다른 종류의 손톱 세로줄이나 가로줄과 구분되는 핵심 차이점입니다. 시각적인 신호이지 질감적인 신호가 아닌 거죠. 머키 라인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관련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손톱 소견과 심혈관 질환의 관계를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머키 라인은 신부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인자였으며 위험도가 약 6배에 달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선들이 혈중 알부민 수치가 낮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알부민 수치 저하는 신체가 장기간 영양 및 순환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지표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효율적으로 펌프질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제 환자였던 이영희 어르신을 소개해 드릴게요. 68세였고 활동적이셨으며 과체중도 아니었고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느끼셨어요. 진료 중에 거의 덤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요 몇 달 사이에 손톱에 가로줄이 생겼는데 뭐 별거 아니겠죠? 저는 자세히 살펴봤고 여러 손가락에서 머키 라인을 발견했습니다. 심혈관계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초기 신부전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단계에서는 완전히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 가로줄은 이미 몇 달째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영희 어르신의 몸이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신호, 보라인, Yose Lines. 네 번째 신호는 앞의 신호들과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손톱 신호가 서서히 나타나며 만성질환을 반영하는 반면 보라인은 특정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보라인은 손톱판을 가로지르는 수평의 홈이나 움푹 들어간 선입니다. 신체에 심각한 생리학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심장마비, 심장수술, 심각한 감염 등 큰 건강 위기가 닥치면 손톱 매트릭스가 일시적으로 새 손톱 조직 생산을 멈춥니다. 그러다가 성장이 재개되면 그 멈췄던 자리, 즉 일시 정지의 흔적이 홈으로 남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홈은 손톱 끝으로 밀려 올라가는데 손톱에서의 위치를 통해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라인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환자 본인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과거의 심장 관련 사건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증상 심장마비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성인분들께는 전형적인 극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명수 어르신은 전혀 다른 이유로 진료실에 오셨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손톱에 선명한 가로홈이 보였습니다. 여쭤보니 잠시 생각하시더니 약 4개월 전에 몸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 그 시기에 실제로 무증상 심장마비를 겪으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보라인이 증상이 말해주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다섯 번째 신호, 파편 출혈, Splinter Hemorrhages. 이번에는 손톱 표면 위가 아니라 손톱 밑에서 찾아야 하는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편 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손톱 밑에 가느다랗고 어두운 색의 파편 또는 실처럼 보이는 선이 세로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손톱바닥 모세혈관에 갇힌 작은 출혈 덩어리들입니다. 손에 외상을 입은 후 단 하나의 파편 출혈이 생기는 것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손가락에 걸쳐 설명할 수 없는 파편 출혈이 여러 개 나타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학교육 과정에서 여러 손톱에 걸쳐 설명되지 않는 파편 출혈은 고전적으로 감염성 심내막염과 연관지어 배웁니다. 심장 내벽과 판막의 감염증이죠. 이 질환은 세균이 혈류로 들어가 손상된 심장 조직에 부착하면서 발생합니다. 감염으로 인해 작은 혈전이 떨어져 나와 먼 곳의 혈관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손톱바닥의 미세한 혈관도 포함됩니다. 감염성 심내막염은 매우 심각한 질환이며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 환자분, 최은주 어르신은 여러 손톱에서 이 검은 선들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로 진료를 받으시면서 거의 덤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죠.
다행히 심장판막 감염을 적시에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6번째 신호, 루눌라, 색깔 변화. 각 손톱 밑부분에 있는 작고 창백한 반달 모양을 루눌라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냥 손톱의 미용적인 특징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손톱 매트릭스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손톱 세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활동 영역이에요. 그리고 루눌라의 색깔은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간과되는 진단 신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붉은색을 띠는 루눌라는 심장 판막 질환 및 우렬성 심부전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푸르스름하거나 보라색을 띠는 루눌라는 혈액 내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진행된 심혈관 질환에서 볼 수 있는 청색증과 비슷한 원리죠. 루눌라가 거의 사라지거나 매우 창백해진 경우는 종종 빈혈의 신호입니다. 빈혈은 심혈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빈혈이 있으면 심장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색깔 변화 모두 의학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호사인 따님이 가족 모임에서 엄마 손톱의 반달 모양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덕순 어르신은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너무나 서서히 일어난 변화였기 때문이에요. 매일 같은 손톱을 보면서도 그냥 새로운 상태가 정상이라고 적응해버린 거죠.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로요. 따님이 다음 병원 방문 때 꼭 말씀드리라고 권유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심혈관계 검사 결과 상당한 빈혈과 초기 심혈관계 부담이 발견되었습니다. 모세혈관 재충전 검사, Capillary Refill Test. 지금 바로 해보세요. 손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여러분이 즉시 스스로 할 수 있는 검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세혈관 재충전 검사라고 하는데요. 가장 작은 혈관들이 압력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를 직접 측정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손을 심장 높이로 들어 올리세요.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한쪽 손톱 하나를 약 2초간 세게 눌러줍니다. 혈액이 밀려나면서 손톱 바닥이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 압력을 풀고 조용히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 분홍색이 2초 이내에 돌아옵니다. 만약 3초 이상 걸리고 다른 손가락 34개를 더 테스트해도 계속 같은 느린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미세혈관 순환이 느리다는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지속적인 느린 모세혈관 재충전은 심박 출량 감소, 진단되지 않은 심방세동, 그리고 뇌졸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엄지, 중지, 반대쪽 손가락까지 테스트해봤는데 매번 같은 느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 병원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관찰한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체 검사 결과 진단되지 않은 심방세동이 발견되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에게 가장 흔하고 위험한 뇌졸중 원인 중 하나죠. 적절한 치료를 시작했고 현재 심장내과 문헌에 따르면 그 전화 한 통이 아마도 그 이듬해에 발생할 수도 있었을 큰 뇌졸중을 막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전 점검 리스트.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두 손을 자연광이 잘 드는 창가로 가져가 보세요. 손톱 하나하나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다음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세요. 손톱 바닥색이 푸르스름하거나 보라색을 띠거나 평소와 다르게 창백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각 손톱 끝부분에 테리네일을 알리는 특징적인 붉은색 띠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린지 네일을 알리는 선명한 두 가지 색깔 구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눈으로는 보이지만 만져서는 느껴지지 않는 수평 흰색 선, 머키 라인이 있는지 보세요. 깊은 가로홈, 즉 보라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외상 병력 없이 나타난 손톱 밑에 가느다란 어두운 선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각 손톱 밑부분의 루눌라를 살펴보고 색깔과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최소 3개의 손가락으로 모세혈관 재충전 검사를 하고 솔직하게 초를 세어보세요. 발견한 내용을 꼭 기록해두세요. 이 단계가 대부분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느리고 점진적이며 몇 달에 걸친 기억은 인간의 뇌가 생각보다 매우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6개월 후에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직한 기준선이 되어줄 겁니다. 만약 위 신호 중 하나를 발견했다면 다음 정기검진 때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세요. 만약 2가지 이상의 신호가 함께 발견된다면 정기 건강검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번 주 안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전화하셔서 관찰된 내용을 설명하시고 더 일찍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여쭤보세요. 마치기 전에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심장 관련 걱정을 털어놓은 친구,
아니면 60세가 넘었는데 건강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지인이 생각나신다면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진단하지 마세요. 이 신호들의 역할은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보에 기반한 이유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눈치채고 기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고 모든 차이를 만드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손톱은 평생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심장이 어떻게 일하는지, 가장 작은 혈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록해 왔어요. 그동안 빠졌던 단 한 가지는 바로 누군가가 그 기록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